예쁘고 여러 가지 음식과 잘 어울리는 쓸모가 많은 과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드는 모든 요리에 꼭 키위를 넣는답니다. 키위로 건강을 지키는 레오 부부. 두 사람에게 키위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보약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다래나 키위는 여성을 위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이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갈 정도로 피부 미용에 좋은데요. 키위를 먹으면 자연히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피부를 젊고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다이어트 등으로 소화기관이 좋지 않거나 변비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키위를 하루에 2개 정도 먹으면 이런 문제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찔 염려가 적다는 것도 부담 없이 키위를 먹을 수 있는 좋은 점입니다. 그동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노랑, 빨강, 보라, 초록 이렇게 4가지 세계의 과일에 담긴 자연건강법을 풀어봤습니다. 이 세계적인 노화학자이자 유럽 노화학회 회장인 슈사르 박사는 자신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할 때 과일을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유럽 노화학회 회장인 슈사르 박사와 함께 과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슈사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지난 4회에 걸쳐서 4가지 색깔의 과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각가지 색깔의 과일들이 우리 몸에 즐거운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의 과일들마다 특별히 자신의 몸에 맞는 색깔이 있는 것인지 또 박사님께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과일이 있으신지요? 과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제일 처음 먹었던 음식이 과일인데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각기 다른 색깔의 과일을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색깔의 과일을 먹으면 각기 다른 종류의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모든 색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하다면 매주 다른 색깔의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매주 규칙적으로 과일을 먹어야 과일 섭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로부터의 보호, 항암 효과, 세포 증식 억제, 심장 보호, 전립선 보호 등이 과일 섭취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들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그동안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과일을 먹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껍질과 씨를 함께 먹는다든가 껍질과 씨를 통째로 갈아 마신다든가 또 말려서 먹는 방법 등이었는데요. 그 외에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과일은 먹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늦게나 오후에 과일을 먹어야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성분이 흡수가 잘 됩니다. 즉, 항산화 물질이 흡수가 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 기능이 좋을 때 과일을 먹어야 효과 성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슈사르 박사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는 암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한 구절을 보면 하루에 5번 이상 과일을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색이 선명하고 진한 과일들은 제철에 먹을 때 그 효과가 가장 높아지는데요.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색색의 과일들로 젊음과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쥐가 난 것 같이 손이 저린다, 혹은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다. 이 특별한 외상 없이 이런 손저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한 번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손목에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이 흔한 손저림증으로 여겨서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만성 통증으로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성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손저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명숙 씨. 특히 손저림이 심한 오른손은 간혹 마비 증상까지 보여 집안일이 힘들 정도다.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는 손저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잦아졌다. 혈액순환 개선제도 먹어봤지만 손저림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혈액순환제라고 그러는데 들어오지 않다가도 이렇게 주물고. 아니면 물에다 담궈놨다 이렇게 막 그냥 찬물에 담궈놓고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뜨뜻한 물에 또 막 담궈 또 해봐요. 그러면 좀 느낌에 시원한 것 같고. 외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먼저 손저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감각의 변화를 살펴봤다. 왼손에 비해 손저림이 심한 오른손 감각이 훨씬 둔해져 있었다. 이번에는 손저림과 연관되는 손목의 정중신경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팔렌 검사를 실시했다. 잠시 후 손저림 증상을 보였다. 단순한 손저림이 아닌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흔히 손저림증이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병인데요. 그 병명에서 말하듯이 손 저린 것이 가장 큰 증상이고요. 그거 말고도 그 감각이 많이 둔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손에 힘이 빠지기도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손저림으로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그 원인은 손의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에 있다. 정중신경은 손목뼈와 횡숙은 인대로 둘러싸인 손목 터널을 통과한다. 주변 조직인 힘줄과 횡숙은 인대가 늘어나면 손목 터널은 압력이 증가되고 결국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문제는 발생한다. 압박된 정중신경은 손상되고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손저림이나 감각 둔화,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제일 주된 증상이 이제 저린 증상인데 특히 밤에 좀 심하시고요. 이러한 증상이 손을 털거나 하면은 좀 좋아지시고, 그게 더 심해지시면은 근육, 이렇게 손에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신 부분이 위축이 되고 살이 말라들고, 더 심해지시면 이제 섬세한 운동, 뭐 젓갈질이라든가 바느질 이런 것들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 그래서 초기에 경미한 손저림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며칠 전 수술을 받은 이 환자도 마찬가지.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저림 증상뿐만 아니라 손의 감각까지 무뎌진 상태였다. 증세가 나타난 거거든요. 횡수근인데 아프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주무르고 이제 정형외과 가서 그 물리치료 좀 받고 그럼 괜찮았는데 꼭 밤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애기 아빠 자니까 말도 못하고 막 혼자 울고 있으면 일어나서 이제 막 주물러주고 해도 소용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막 이제 그때는 막 소리내서 막 우는 거야. 이제 너무 아프다고 막. 수술 환자의 대부분은 정중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신경은 출혈을 보이며 손상되고 엄지손가락의 근육이 위축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경우에 신경 자체의 변성이 진행하게 되면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임상적인 증세는 다소 개선이 되지만 감각장애나 무지구의 근 위축에 따른 그 수지 운동 기능의 장애가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80%가 여성 환자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한다. 연령별 발병률을 보면 젊은 층보다는 45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중년 여성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주부님들이 그 손을 사용하는